지난 2021년도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당시에 이준석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가 그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자,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지난 15일자 명태균 씨가 이준석의 여론조작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뉴스타파를 보도한 뉴스타파 내용을 핵심 요약을 정리한 더 퍼블릭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더 퍼블릭 보도에 따르면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1위인 나경원 후보 지지율을 내리고 2위 후보의 지지율을 높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이 뉴스타파의 원본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준석 돌풍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돌풍 명태균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자, 비공표 여론조사. 여기 나경원하고 이준석의 여론조사가 자, 조작 전에는 22.3%로 나경원이 이겼고 18.8%로 이준석이가 지고 있습니다. 22.3 대 18.8. 그런데 요걸 조작하고 나니까 자, 이 나경원은 19.5, 이준석은 19.1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경원이 한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가 있던 것을 오차 범위 안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자, 이준석의 이 당대표 선출도 조작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건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뉴스타파는 명태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만료를 무시하고 나경원이가 출마를 했는데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지금 당대표로 나섰는데 그때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나경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 여론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명태균은 김종인이 밀었던 김웅 의원이 출마를 고사하자. 원래 이 김종인이 김웅을 밀었는데, 근데 김웅이 출마를 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이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 명태균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5월 9일경에 이준석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3, 4일 후에 대구 수성못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서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당시 대구를 방문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자, 이준석은 지난해 11월 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GPS 기록을 공개하면서 대구 방문은 5월 24일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조사했던 이 부분들의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걸 이제 GPS를 공개를 하면서 대구 방문은 5월 24일이 처음 방문한 거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간 것 아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9일경에 이제 연락을 받고 3, 4일 후에 대구 수성목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갔다고 명태균이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5월 24일 처음 갔다. 명태균이 진술이 틀리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자, 명태균은 이준석과의 전화통화 직후인 2021년 5월 13일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는 각 여론조사 설문 문항과 응답자 전화번호, 연령, 지역, 지지 후보자 등이 담긴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통화 나흘 뒤인 2021년 5월 13일, 자, 미래한국연구소는 대통령 선거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부터 명태균은 국민의힘 자기 당대표 적합도 질문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당대표 적합도 질문지를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 요청을 받은 뒤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를 명태균 씨가 실제로 단행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 2,3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공표 여론조사였는데 조사 방식은 무작위 휴대전화 걸기 RDD라고 합니다. RDD.
자, 무작위 휴대전화 걸기 방석이었고, 지금, 조사 결과는 1위 나경원 후보가 19.5, 2위가 이준석 후보가 19.1이었습니다. 두 후보 격차는 불과 0.4%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날 곧바로 비공표 조사 때와 똑같은 질문으로 언론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언론조사용. 그런데 바로 이 조사에서는 이준석이가 나경원 후보를 처음으로 꺾고 1위에 오릅니다. 자, 그래서 머니투데이 공표된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이가 20.4, 나경원이 15.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도움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가 공표용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준석 1위가 만들어지는, 자, 이런 순서를 거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태균은 과거 윤석열 홍준표 여론조사 조작에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과 실무자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샘플을 곱하기 해서 2,000개로 만들어라. 홍준표 지지율을 4% 빼고 잘 모르겠다로 돌리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이 같은 녹취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은 자, 조작은 강혜경이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태균 PC의 자료와 검찰 수사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준석은 여러 차례 명태균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걸 자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 이준석은 2021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여론조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자,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 수치를 전달받은 것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그 당시 고령군수 출마 예정되어 있던 백이동 씨가 대신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1시간이라도 더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각도로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이 경선에 함께 뛰었던 이 한동훈과 그리고 홍준표,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SNS 글을 올리면서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18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라. 자, 그래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마치 훈수 두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한동훈입니다. 자,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 짐이 돼버렸다. 그 당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계 설정을 조정하고, 무엇보다도 이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지금 이재명인 범죄자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들고, 자, 동서남북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해도 뭐할 판에, 자, 한 사람은 하와이 가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성형차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과자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이번 판을 뒤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 자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신들이 국민의 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 마치 노년층을 비하라도 하듯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 이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의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한다. 자, 판이 바뀌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국의 보수 진영은 살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은 언제나 덜 일을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은 일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던 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해창 총재가 은퇴하면서 정통 보수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와이 설득조가 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 바란다. 지금 하와이에 설득하기 위해서 김대식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못 오게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홍준표는 이 당이 개혁을 못해서 이미 어른들만
노년층만 상대로 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당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역할을 홍준표 같은 사람이 해야지. 누구 보고 합니까? 누구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당의 당 대표를 2번이나 했고 대통령 후보도 2번, 3번 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 후보로서 당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그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 일을 홍준표가 해야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돌아서서 그 당은 개혁이 안 되고 노는 사람이 더 많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다급해서 홍준표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와이는 휴양지 아닙니까? 놀기 바쁘다고. 오늘 SNS 글을 보니까 거기 위에서 휴양지에서 사진 찍은 걸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보수의 그동안 대통령 후보까지 했고 당 대표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보수의 위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를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그렇고 지금 또 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8일 날 토론회가 있는데, TV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극단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면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결단하지 않으셔도 자기는 싸운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나는 싸운다. 근데 싸우려고 하면은 지금 스피커들인데 홍준표든 한동훈이든 지금 나와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 거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불법 부조리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전련 외에도 계엄 반대, 자유통일당 등의 극단 세력과 선을 긋기가 필요하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5년 전에 자유통일당 창당에 관계되어 있었다고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자유통일당이라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한동훈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조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통일당 등의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 문제에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 대해 대한민국을 혼납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에 싸우기 위해서는 한동훈은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할 게 아니라 한동훈은 마치 농평자가 농객이 뭐 이 해설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싸워야 되고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통일당을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와 김문수 후보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통일당이 왜 극단적인 세력입니까? 자유통일당이 뭐 무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가 이 한동훈이 데려온 자가 누굽니까? 김상욱입니다. 김상욱이가 오늘 이재명을 쪼르쳐가지고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데려오고 공천준자들이 되게 이런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고 지금 석고 대죄해야 될 사람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자유통일당을 들고 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요거부터가 먼저 아주 잘못되고 치졸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